전 세계에 있는 가창오리의 한 90% 이상이 천수만 간호로에 10월 말이면 도착을 했어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조차도 가창오리가 20만 마리에서 30만 마리가 군무하는 모습을 그게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EAAF라고 이제 동아시아 철새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정한 중요한 이제 서식지에 이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내에서는 아마 한강 철원 그 다음으로 아마 세 번째 등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으로도 그 이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금은 가창오리들이 10월 말 돼도 안 오고 11월 돼도 안 오고 12월 돼도 안 옵니다. 새들이 모일 수 있는 건 먹이, 그 다음에 휴식처예요. 그러면 천수만은 둘을 다 잃었다는 거지. 같이 공생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같이 공생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정말로 이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아픈 소나 다친 새나 그걸 치료해서 고쳐주고 그들이 다시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고 그런데 보람을 느끼고 하는 수의사고요. 수의사로서의 그 자부심을 갖고 살고요. 그 원장님 혹시 별명이 굉장히 많은데 좀 아세요? 잘 모르는데요. 흑두루미 아빠 아니면 수의사 아니면은 천수만 지킴이 흑철새 아버지 그 다음에 야생 동물의 보모. 저는 태생이 수의사니까 일단 수의사가 제일 마음에 들고요. 수의사 말고는 수의사라는 거 말고는 흑두루미 아빠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얘 염수가 주저앉았거든요. 예. 그 주저앉은 지가 오늘이 한 5일째 되나 봐요. 예. 새끼를 낳으려면 모래샘물이 터지야 나오는 거요. 문을 열어야 나가지. 문 밖에서 그냥 안에서 나올 수는 없이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모래샘물 터지기 전에는 안 돼요. 털이 전에는 안 돼요. 얘 꺼낼 수가 없이 이건 배갈 내야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 거세요, 원장님 지금? 운산면 원벌리에요. 네. 소 한 마리가 있는데 설사하고 기침하고 한다고 그래서 지금 가려고요. 이렇게 좀 왕진도 많이 다니시나 보네요. 추가 왕진이에요, 추가. 추가 왕진이에요? 네, 추가. 과속 방지턱입니다. 내일 상태가 속이 어떻게 누는지 밥을 어떻게 먹는지 이거 벌써 올 때는 천수만을 거쳐 들어와요.
천수만을 들려서 천수만에 뭐가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사진도 찍고. 이게 뭐냐? 아유 황조롱이야. 황조롱이요? 쥐 잡았어. 쥐가 아니라 뭐 새 잡았어. 어떤 종인가요? 저거? 때까치 종류의 때까치. 저걸 뒤집으니까 벌레 같은 게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참는 거예요, 저게. 그것도 새를 잡아먹고 곤충을 잡아먹고 하는 그런 종류의 새예요. 물때까치라고 그래서. 조수석에 이렇게 제 카메라가 이렇게 늘 애인처럼 있고요.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으면 그때 천수만에 들려서 새 사진도 찍고 또 산속에 있는 새도 좀 찍고, 그래서 이 카메라는 제 애인처럼 평생을 이렇게 하루 종일 같이 여기에 있다가 저녁 되면 저랑 같이 내리고 이러는 그 만원 렌즈 카메라입니다. 어제 저녁에 물딱이 입원해서 치료를 해놨는데요. 한 마리는 어제는 죽으려고 그랬고 한 마리는 일어나지를 못해서 일단은 치료를 했는데요. 치료를 했는데 밤새 지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AI가 있나 없나 그 AI 키트 검사를 해서 AI 여부를 알아보려고 지금 AI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 검사라고 그래요, 이거를. 제가 이제 88년도에 서산을 왔더니 그 당시만 해도 밀렵이 엄청 심했어요. 새들이 이제 총 맞아 갖고 날개 하나 부러져 갖고 이제 저거 온다든지 해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연락을 이렇게 이 새를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연락이 와서 제가 그 다친 새를 치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 다친 새에 대한 그 연민 때문에 그 새에 대한 사랑이 싹 트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큰 고니 날개에 총 맞아 갖고 왔을 때 제가 큰 고니를 그 날개 절단 수술해서 살려서 에버랜드에 보냈던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인평저수지에서 저수지가에 기러기, 황오리, 청둥오리들이 한 200마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 많이 죽어 있는 거야. 너무 많이. 거기는 위치는 이제 태안이니까 이제 태안 환경보호과하고 연락을 했어요. 그때 가서 그 살아있는 새들을 여러 마리 제가 그 해독제를 써서 고쳤습니다. 아트로핀은 높고 이거는 일종의 진통제예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그 가장 보람이 있던 일은 부석으로 왕진을 가는데 아침에 서산을 떠나면서부터 한 5km, 6km 지났는데 계속 기름 냄새가 나는 거야. 차 안에서. 설마 내 차에서 나오나? 그래서 이제 차 안에 무슨 일이 생겼나 보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나가니까 밖에는 냄새가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본니트도 확인해놓고 내가 기름 새나 안 새나 확인을 다 하고 잠고 나서 라디오를 딱 트니 그때 뭐라고 했냐면 라디오에서 태안 아파에서 기름이 지금 유출되고 있다.
신두리로 갔어요. 제가 신두리로 갔어요. 신두리로 가서 바다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바다 보고. 예. 이게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럴 수는 정말로. 바다가 다 기름이야. 다 기름인데,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내가 추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 기름이 새카맣게 묻어 있는 몸에 눈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 모습. 눈은 살아 있더라고요. 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보고 있을 때예요. 보고 있을 때 기름에 오염된 새들은 환경연합에서 치료를 할 테니 그 구조되는 대로 다 보내라. 제가 그 병원에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새를 기름 묻힌 새들을 치료를 하면서 수도 없이 울었어요. 수도 없이. 깨끗하게 닦아서 고기를 갈아서 거기다 영양제도 넣고 소화제도 넣고 비타민제도 넣고 해서 이제 그 유동식을 만들어서 먹기 시작을 하고 났는데 아침에 나가면 죽은 거예요. 응? 아, 이게 왜 죽었지? 어제까지 잘 먹었는데 왜 죽었지? 그래서 이제 치료되다 말고 죽는 게 한 마리 두 마리 늘어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병원에 가기가 겁나는 거야. 또 죽었을 게임. 기름을 그렇게 많이 먹은 새들은 (10% 정도) 살리면 최고로 잘 살린다. 100마리가 들어오면 10마리 살리면 잘 살린다는 거지. 그 정도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독성을 그 이미 들어가 있는 독성을 해독시킬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 140여 마리 구조를 해서 방생인 게 47마리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예, 그게 번식을 해서 새끼를 낳습니다. 죽었던 자식 살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예. 그 야생동물을 손을 대고 치료를 하면서 농약 중독 걸린 거 농약 해독제 써서 치료해서 날려보낼 때, 또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건 났을 때 제일 먼저 그 뿔럼병아리를 방생을 했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렇게 수의사로서의 가장 기뻤던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가창오리의 한 90% 이상이 천수만 간호로에 10월 말이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조차도 가창오리가 20만 마리에서 30만 마리가 군무하는 모습을 그게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창오리 때문에 천수만이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서의 명성을 날렸는데, 2009년도인가부터 가창오리들이 점점 안 오기 시작해갖고 지금은 가창오리들이 12월 돼도 안 옵니다. 새들이 모일 수 있는 건 먹이, 그 다음에 휴식처예요. 그러면 천수만은 둘을 다 잃었다는 거지. 그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려고 만들어졌다 보니까 농사를 지키기 위한 그 물 높이와 새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물 높이가 좀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통해서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피해를 입는 거는 이곳에 온 새들이거든요.
그 물속에서 있는 수면성 오리하고 수면성 오리도 쉴 수 있는 장소가 모래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래톱이 없고 그냥 연못이나 호수같이 그러니까 저수지같이 이렇게 물만 있으면 거기서는 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쉴 수 있는 장소가 쉬기도 하지만 물속에서만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모래톱에서 그러니까 나가서 체온도 올리고 보온도 하고 하기 위해서는 모래톱이 꼭 필요합니다. 벼를 수확을 하면서 낙곡률이 최고 많을 때는 20에서 30%까지 낙곡률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 먹이를 뿌리고 수확을 한 거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20에서 30만 마리 되는 가창 오리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천수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반 분양이 되면서 벼나락을 하나라도 더 가져가야 이득이 되기 때문에 벼나락이 이제 그 낙곡이 거의 없어진 거고요. 이 볏짚 속에 낙곡이 있어야 됩니다. 낙곡이. 이런 게 낙곡이에요. 이런 걸 골라 먹는 거예요. 예, 볏짚에 붙어 있는 이런 걸 떼어 먹어야 되는데 볏짚마저도 이렇게 소 먹이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나마 낙곡률이 저 좋은 데다가 볏짚까지도 소한테 가니까 결국 낙곡률은 점점 부족해지고 철새들은 먹이가 대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거죠. 새들한테 가장 많은 칼로리 소모를 일으키는 게 비행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건 한정되어 있고 비행을 과도하게 하다 보면 얘가 체력 관리를 못해서 이동을 못하게 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진짜 그거 이제 굶어 죽는 또 저체온증으로 죽는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제 많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제 면역이 좀 그렇게 상태 좋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 걸린다든지 등등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제가 먹이 나누기 하기 전에는 흑두루미들이 그 낙동강 쪽으로 주로 가서 거기서 쉬었다가 그러니까 이즈미를 가고 이즈미에서 올 때도 거기서 쉬고 가고 그랬었는데 흑두루미들이 낙동강을 가지를 않고 순천만을 통해서 거의 99%가 천수만을 들려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흑두루미가 이렇게 와서 먹이 먹는 모습을 보면 어떠세요? 좀 흐뭇하시겠네요, 되게. 너무 좋죠. 예,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밥 먹을 시간을 놓치고도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천수만에 그러니까 머무는 것들이 보통 250에서 450마리 정도 많으면 750마리까지 있다가 2,000마리고 4,000마리가 그 벼나락을 먹는 걸 보면요. 그냥 이렇게 피아노 친다고 그럴까요? 그냥 타타타타타타타 오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벼를 1톤을 주면 3일이나 4일이면 그 1톤을 다 먹어요. 그래서 보통 2월 말서부터 3월 말까지 제가 한 4톤에서 6톤 정도를 줍니다. 그렇게 먹고서 가면
이제 번식지로 가는 거죠. 예? 그러면 번식지에 가서 산란을 2개 했던 게 3개 할 수도 있고 3개 했던 게 4개 할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흑두루미 먹이 나누기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네. 맨 처음에 제가 천수만 철새, 겨울 철새 먹이 나누기 하면서요 기록해 놓은 겁니다. 2009년 10월 28일 해서 흑두루미가 몇 마리 있으며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늘 2021년 1월 25일 날 흑두루미 31마리와 황새 11마리가 있었다 하는 거를 이렇게 지금 기록해 오는 그 제가 탐조 장부예요. 제가 그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논에서 벼 타자고 콩 타자고 했을 때 콩과 벼 같은 것이 그 마당가에 흘리면 당연히 와서 비둘기나 참새나 이렇게 같이 먹었어요. 그게 과거서부터 우리 인간들이 자연과 공존해서 살았다는 거죠. 선조들은 나누기라는 말 할 것도 없이 나누고 살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오던 철새가 안 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환경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파괴돼서 야생동물이 살지 못하는 것이 되면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같이 공생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같이 공생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정말로 이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